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뭐 온통 뉴스나 뭐 우리나라에서 계속 고발 사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다루고 있고 네. 뭐 고발 사주 말고 또 요새는 저 제보 사주 사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 내일이지. 내일 되면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 휴지기를 맞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휴지기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사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나온 뉴스가 검찰이 드디어 이제 수사로 전환을 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인가 네. 여기에 지금 사건을 배당했다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 뉴스에 따르면 경찰도 할 것 같아요. 경찰도. 경찰도 저기 고발 조치가 됐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합동수사본 그래서 묶고 지금 대검 감찰부, 공수처, 응.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응. 경찰까지 거의 한 4군데 기관에서 지금 이야. 달라들 것 같습니다. 그냥 합수본 꾸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모여서 같이 하는 게 맞죠. 같이 하는 게 맞죠. 차라리 그럴 바에. 그리고 아까 잠깐 그 JB타임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공수처하고 검찰 입장도 이번에는 협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김웅, 손준성 핸드폰이나 그 휴대폰 저기 컴퓨터 한 거는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뒤지고 한 건 검찰이 갖고 있고. 근데 서로 필요한 자료잖아요. 서로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부상조 안 할래 같이 안 안 할래. 하면 방법이 없는 사건이고. 그렇지. 글쎄요, 뭐 아, 협조할 근데 수밖에 없는데요. 거꾸로 압수수색을 또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논리상 영장 가능은 받으면. 하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나? 코미디죠. 그렇게 한다면 코미디고. 그러니까 코미디 그냥 되는 거고. 기브앤테이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아마도 협조를 해가지고 얻어내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달라. 근데 아무튼 되는지. 대검 감찰부가 이렇게 이제 진상 조사를 하다가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를 했다라는 것도 일정한 진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니, 그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진전이라는 거는 형사상 범죄다. 입건이 가능하다. 최소한 기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그 밑에 단계라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수사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눈에 띄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박범계 장관이나 뭐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유의미한 유해 조사가 친척, 진행되고 예, 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준성은 지금 뭐 제가 상수로 나와 있는 것 같고 플러스해서 성명불상의 제3의 검사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싶습니다. 저번에 엊그저께 얘기했던 게 이제 네. 바로 그 부분인데 지켜보는데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운 게 그러니까 생명력이 왕성한 생물은 수사 같더라. 아우 너무 생물이고요. 죽이기도 좋고요. 살리기도 그러니까. 막 부풀리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에너지원이 더 충만해 있는 게 수사 같더라.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 정치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생물 같습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단정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네. 요 말씀까지만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 말씀 뭐 더 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어제 네. 사법논담에서 우리 박변이 상당히 답답해했어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왜 박지원 사주 운운하느냐. 답답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람 그것밖에 변호- 방법이 없다. 천하람 네. 변호사 짜증이 난다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 전쟁에 답답하다고 했는데 오늘 그 네.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사실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전에도 한번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까먹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역시 핵심은 사실과 프레임의 상관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다들 프레임 전쟁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프레임 전쟁을 왜 벌이느냐 네.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자,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끄집어내고 대중화시켰던 그 주인공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했던 한 대목부터 한번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은 옳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지과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진실이 프레임과 맞지 않으면 프레임은 남고 진실은 버려집니다. 네, 바로 이 대목이죠. 네, 프레임. 그렇죠. 레이코프의 이 말을 조금만 틀어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네. 진실을 덮기 위해 프레임을 짠다.
그죠?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프레임이 나오는 이유 여기서 다 끝나지 사실은.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제보 사주 프레임을 짜고 그 중심 인물로 박지원을 소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이건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덮기 위해서 프레임을 짠 것이다. 네. 이렇게도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으흠. 자, 그러면 짚을 점은 뭐겠어요? 네. 약발이에요. 효과가 있을까 이 자, 말이죠. 그러니까 고발 사주가 아닌 제보 사주 프레임은 약발이 먹힐까? 네. 이거잖아요. 그거 중요하긴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약발의 경우는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되는데 네. 시선을 분산시켰다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아, 시선 집중. 무슨 얘기냐? 네. 사실을 향한 시선. 다시 말해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라는 사실. 네. 그럼 왜 보냈을까? 당연히 따라붙는 이 시선을 박지원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뭐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선의 초점을 다른 걸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이동시키는 거죠. 거네요. 예. 과연 이게 먹힐까인데 약발을 재려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프레임. 레이코프의 정의에 따르면 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 뭐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사고의 틀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프레임. 예. 그죠? 예. 이 프레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뭐를 그러니까 씌우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일 때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자극해서 이쪽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게 프레임인 거죠. 예. 전환시키는 거.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전제해놓고 한번 약발을 재볼까요? 윤석열 캠프는 처음에는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 박지원의 제보 사주라고 프레임을 짰어요. 그러면 이런 프레임 짜기가 어떤 고정관념을 겨냥한 것이겠어요? 딱 보이죠. 뭔가 공작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작 정치다. 추미애와 박지원의 공통점은 현 정권 인사들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봐서 현 정권 세력을 공작을 일삼는 반칙 세력 내지 공작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프레임 짜기가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죠.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당연히 미치게 되는 반응을 거죠. 보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반응은 그렇지.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네. 고정관념을 자극을 하는 거죠. 이 정권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아. 원래 그런 놈들이고 그러도 그러니까. 남을 인간들이야. 그죠.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 네. 박지원이라는 요소가 하나가 추가되는데 자, 뒷배에 뭐가 나옵니까? 이러면 국정원이 따라붙어요. 야, 이 정보기관이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 공작의 본산 중의 본산이 지금의 국정원. 중앙정보부 안기부 우리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죠. 네, 뭐가 딱 떨어지죠. 이로써 현 정권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박지원 제보사주 프레임은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네. 거죠. 강력할 것이다. 현 정권 세력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세력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사실조차 어찌 본다면 능히 조작하고도 남을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레이코프가 말한 프레임은 남고 진실은 버려지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하면 윤석열 캠프의 박지원 제보 사주 프레임은 윤석열 지지세의 주축인 반문재인 성향 유권자를 향한 것이죠. 음흠. 한마디로 지지층 결집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중간 끊고 다시 일반론으로 돌아갑시다. 레이코프가 프레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이건데 고정관념을 자극하는 거라고 하면 프레임을 아무리 짜봤자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히겠지만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먹히는 거잖아요. 먹히지 않죠. 그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예. 프레임 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진영 사람들의 설득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고 레이코프가 밝히고 있는데 그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목적은 중간층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모델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델을 모두 다 지니고 살면서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경우에 사용합니다. 야, 결국은 알게 되네요. 자기 진영 또 이거 반대 진영보다는 중간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캐스팅 포트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레임 짝의 대상은 특정한 사고 틀에 갇히지 않은 중간층 사람들을 그렇죠. 견인하기 위한 것이죠. 예. 특히나 이게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정치 지형은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40%를 다 그렇죠. 점유하고 있고 양당이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그 이 중간 싸움에서 결국은 결론이 납니다. 나는- 대권이든 뭐 국회의원 선거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정에서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프레임 이론을 들고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바로 중간층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을 견인하기 위한 게 프레임 짝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슈의 선점이 중요한 거죠. 선점을 해야 된다. 이슈를 선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선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고 틀에 갇히지 않은 중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죠. 그렇죠. 이렇게 이슈가 됩니다. 선점이 되기만 한다면 네. 특히나 51대 49의 싸움에서는 이거는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승패가 좌우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프레임 대 프레임이 허각세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간층에게 그건 주장 대 주장의 충돌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아하. 특히 허각세가 유지가 된다면 네. 그건 끝없는 소모전으로 인식이 돼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지겹다. 아유 아직 저러고 있나. 지겹다라는 지겹다. 정서가 발동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린다. 이해가 그죠?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네. 이 일반론을 가지고 다시 이번 건으로 돌아옵시다. 네. 자, 분명 고발사주 프레임은 이슈를 선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선도를 했습니다. 그죠? 네. 제보 사주보다 고발 사주가 먼저 나왔고 훨씬 강력하게 선도적으로 쳤어요. 네. 거기에 제보 사주 프레임은 결정적 하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예. 박지원 원장을 중심축으로 설정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등장인물이 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 캠프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예. 말해서 현 정권 세력의 순혈 그룹이 아니야. 아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게 아니라 잡탕 그룹인 거잖아요. 만약에 현 정부의 핵심들이 지금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근데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잡탕 그룹이 등장인물이 잡탕 그룹이다 보니까 선도가 떨어져. 그렇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을 작동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 예. 이슈 선점은 이미 뺏겼어요. 아.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뭐? 물량 공세. 물량 공세를 네. 믿기 때문인 거죠. 뭐냐? 프레임은 많이 운이 되면 될수록 커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다수의 언론은 제보 사주를 끝없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발 프레임의 어떤 그 불리함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물량 공세로 퍼붓고 있는 거죠. 네. 자, 언론의 물량 지원을 등에 업고 제보 사주를 대등한 프레임으로만 만들어 놔도 네.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캠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어떻게? 중간층을 자기들 쪽으로 견인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이 이슈에서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되는 최소한 거예요. 지겹다. 아유 고발이든 제보든 뭐 상관이 있나? 그렇죠. 듣기도 싫다라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중간 정리에 들어가면 네. 윤석열 캠프의 제보 사주 프레임은 중간층의 등 돌리기를 겨냥한 프레임이다. 중간층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중도 무당층 차단 전략이다. 이거는 진짜 처음 이 분석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을 차단하려고 이런 프레임 전략을 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세요. 반반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잖아요. 특이하게 그렇게 예. 놓고 본다면 먹혀든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약발이 예. 일정하게 있다. 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먹혀든 겁니다. 성공한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시점 봤을 때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게 궁금해요. 우리 청기 누설에서 뭐 현상만 짚을 게 아니고 미래를 짚어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예. 이렇게 끝나고 진실이 묻히고 그냥 다들 그냥 지겹다 이렇게 끝나버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정치사에는 그런 일이 수두룩 뻑뻑해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었던 경우가 한두 번인가? 아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언급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요번 건이라고 그렇게 안 간다라는 보장이 있나? 십상시 문건 최근에 그런 거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아까 했잖아요. 정치보다 더 생물이 수사더라.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죠. 수사가 된다라는 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프레임 전쟁 때문에 진실이 결국은 미궁에 빠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네.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해법이 뭐냐? 그럼 최종적으로 판을 정리할 수 있는 판이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라 판을 정리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네. 그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밖에 없어요. 팩폭, 팩트. 팩트 폭격, 팩트 폭격. 팩폭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네. 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 조각 사실이잖아요. 네. 이 손준성 보냄은 사실이지 진실은 아니죠. 요거는 사실입니다. 팩트. 그렇죠. 팩트. 예. 이 조각 사실이 전체 그림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조각 사실인지를 밝혀내는 것. 그게 수사이기도 하고요. 바로 네. 그게 수사의 예, 목적이죠. 수사입니다. 그것도. 그죠? 예. 핵심은 그러니까 뭐냐면 프레임을 짠다가 아니라 밝혀낸다가 핵심이 되는 거죠. 밝혀낸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더 정확히는 밝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낸 결과를 모두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공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밝혀낸 것이 객관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네. 이 얘기를 다시 다 쉬운 말로 하면 수사 결과. 그게 수사예요. 수사 결과. 진실을 밝혀내는 것 자체를 수사라고 하고 수사- 그게 수사 결과겠죠. 수사 결과가 아주 간명하게 나오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네. 이거밖에 없는 거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레임 전쟁은 중간 점이지대에서 계속되겠죠. 1 내지 2%를 더 가져가느냐 마느냐. 네. 1 내지 2%를 떨어뜨리게 만드느냐 안 떨어뜨리게 만드느냐. 이거를 가지고 끝없이 쟁투를 벌이게 될 텐데요. 네.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정말 지겹다. 진전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어떤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정말 지겹다. 네.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밝혀내는 과정이 확실하게 판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공전되다가 유야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보 사주 프레임을 짠 것은 일정하게 지금 약발이 먹히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진실은 그러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완전 바뀌거나 뭐 구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진실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왜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죠. 그렇죠. 왜? 왜? 왜라고 하는 게 어떤 이 그 수사 결과에 담기는 순간에 박지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당연히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의 프레임은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 그죠? 되면 뭐 사실 정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윤석열 캠프의 제보 사주 프레임만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첨언해서 고발 사주 이야기도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고발 사주가 돼버리면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손준성과 윤석열. 두 사람이 돼 버려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드디어 딱 걸렸다. 그렇죠. 한 뭐 몇 %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딱 걸렸네. 이렇게 보겠는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말실수 많이 하고 도리도리고 이런 거 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검사로서 윤석열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중도층 차단 전략이다. 이탈 차단 전략이다. 그렇죠. 그게 저는 맞아 떨어졌다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왜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는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게 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많은 글들 주셨는데요. 촌할배님인데 저희 단골이세요. 예, 김종배 시선 집중 보고 듣고 채팅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필수 1차로 예, 아주 훌륭한 말씀 주셨고요. 오, 주주삼방님이 모델 변호사님 나오시네요라고. 네. 김종배님, 그래서 박변이 사준 소고기는 드셨나요? 어제 박변이 점심을 쐈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하지 않았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안 쐈어도 됐어요. 사람이 적어서. 자, 프란시스코 킴님 고발사주, 제보사주, 청부 고발이라고 해야 함 이미 행위로 이루어졌으니까. 네. 또 이강은님도 재밌게 말씀하시네요. 고발사주니까 수사도 4주 안에 끝내라. 근데 저는 이 말에 네. 왜 좀 맞다고 생각이 드냐면 기관이 많이 달라들었고요.
이거 프레임 증거들이 프레임이란다. 디지털 증거들이 다 서로 다 갖고 있습니다. 빨리 그래서 끝날 것 같아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키는 제3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맞는데요, 시켰는데요 하면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키는 네, 맞습니다. 제3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주니까 뭐 명절 추석 지나고 10월 초, 10월 중순. 예측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저도 이강은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데이지님 진실을 덮기 위해 프레임을 짠다. 딱 이거네요.라고 말씀 주셨고요. 코난포비님이 제가 이렇게 좀 민망스러운데 시선 집중 연장 방송은 박지훈 프레임. 오호. 네. 그만큼 존재감이 크다라는 것이죠. 아유 저는 뭐 네. 보존데요. 뭐. 그러니까 소고기 쏠 사람 한 명 더 생겼다. 그런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박용호님, 근데 손준성은 범죄가 성립되지 많이 성립되고요.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등 대략 한 4-5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이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네. 네. 아, 자 이순애님은 결국은 정권에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라고 글도 주셨어요. 그리고 박호진님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제2비 추천책인가요? 재밌나? 이거는 정치에서 고전으로 통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 보긴 힘들지 않나요? 이거 그 분량도 작아요. 맞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네. 사실 이제 속편이 뭐 이기는 프레임 뭐 여러 그 똑같은 저자의 네. 여러 책들도 번역돼 있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국회에 가면 또 거기도 그러니까 서점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팔린 책 중에 하나인. 하도 프레임들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책 나온 다음에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입만 프레임 뭐 여야막 시사평론가도 뭐 알도 못하는 사람들 뭐든 다 프레임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 이거 보고, 이야기에서. 이거 보고. 그러니까 그놈의 한번 프레임. 꼭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보시기를 강추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봐야 돼. 저는 그런 부분만 봤지 다 보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정우라님 청기누설을 지상파 방송으로라고 하는데 오호. 이거는 뭐 가능한가요? 뭐 가능하지 않을 건 또 뭐 있겠어요. 가능한가요? 근데 사실 보면 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유튜브 MBC 라디오 보면 몇 가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지상파 가기엔 부담스럽나 그렇게 치고도 하고. 지금 이 말은 지상파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PD가 다 담당하는데 예. PD가 싹 미소를 짓고 있네요. 예. 된다는 뜻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베테랑님이 네. 정말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언론들이 윤석열을 미는 게 확실하네요. 근데 자 여기서 이걸 잘 네. 봅시다. 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언론의 같네요. 스탠스를 잘 보면 제보 사주 vs 고발 사주, 아니 네. 고발 사주 vs 제보 제보 사주 사주. 이렇게 되잖아요. 딱 형식을 놓고 보면 언론은 중립인 상태에서 양쪽의 주장을 다 맞세워서 나란히 보도하고 있는 것 같죠. 그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프레임 프레임이네요. 전쟁. 자 여기서 고발 사주가 치고 나와서 프레임 선점을 하는 상태에서 제보 사주를 동격으로 맞세워놔서 vs로 묘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프레임이 먹혀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른바 이제 중립 보도가 갖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겹다라고 됩니다. 중간층 거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들끼리 잘하는 짓이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78이지님이 근데 그 수사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면 어떡해요? 대통령 된 다음에 나오면 제가 지금 예언했죠. 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10월 중순 이내에 결론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10월 중순 뭘 얘기하냐면 예. 1차 다시 컷오프가 있을 겁니다. 그 컷오프 전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증거들이 확실하고 너무 많은 기관들이 달라들었어요. 예.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그 제3의 검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확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로 검찰이 제3의 검사든 제3의 수사관이든 제3의 인물을 만약에 잡았다면 확보했다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는 추석 직후도 끝날 수 있다고 저는 관건은 그 네. 사람을 확실하게 지금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관건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해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예. 거의 특정을 했거나 거의 잡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결론이 나겠죠. 네.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네. 아유 청기누설 이제 명절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명절 잘 쇠시기 바라고. 네. 명절 날은 저희 청기누설을 좀 쉽니다.
화요일은 그 이제 다음 주 명절 연휴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청기 누설 유튜브 연장 방송 자체가 없습니다. 좀 요즘 좀 쉬니까 참고하시기 시선 바라고요. 집중만 좀 봐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청기 누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